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입니다. 저는 오늘 K푸드 수출 도약을 위한 전략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푸드 수출 전략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K푸드 수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주변의 여건들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수출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입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작년 동안 한 해 동안 케이푸드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의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케이푸드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특히나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전체 수출에 비해서 지난 10년간 수출 실적을 봤을 때,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 K푸드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수출이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우리 정부는 K푸드 수출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2030년까지 K푸드 수출을 110억 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이 17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배의 성장 속도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든지 고민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K푸드 수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K푸드 수출은 그동안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가공식품 원료 중에서 국내 원재료 비중이 32% 수준으로 좀 적다는 부분입니다. 즉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수출이 성장이 국내 농업 성장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신선농산물 수출이 또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식품 산업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수출 성장이 농업과 국내 농식품 성장을 기여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이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출 구조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수출 다변화 정책들을 많이 해왔고 그간의 성과들도 이루었지만은 여전히 이 3국, 미중일 3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45.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품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 10년간 비교했을 때 물론 다양한 품목들이 새롭게 수출 주요 품목으로 성장되긴 했습니다만 상위 5개 품목들을 보시면은 순서라든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전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 K푸드 수출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형적 성과를 달성하긴 했지만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특히나 2030년까지 수출 110억 달러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서 어떤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수출 전략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품목을 어디로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품목을 먼저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 K푸드 수출이 어떤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이 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X축은 수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Y축은 수출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일사분면에 있는 일사분면에 있는 품목들은 수출액도 크면서 계속 성장해왔던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들을 보시면 면면을 보시면은 라면이라든지 기타 소스, 그다음에 김치, 즉석밥, 냉동식품, 삼계탕, 홍삼, 과일소주, 딸기 이런 품목들인데요. 제가 핵심 성장 품목군이라고 네이밍을 해봤는데 특징으로는 K푸드 이미지가 있다든지 어떤 브랜드라든지 문화,
편의성, 스토리라든지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 아닌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이런 품목들이 일사분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 후보 품목군으로는 홍삼정이라든지 고추, 간장, 된장, 춘장, 참기름, 녹차와 같이 기능성이라든지 발효식품, 프리미엄 품목들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반면에 3, 4분면에 있는 수출액도 적으면서 지난 10년간 수출이 계속 감소해왔던 품목들은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전통적인 어떤 원재료라든지 중간재로서 사용되는 품목들은 수출이 계속 감소해왔던 품목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수출이 계속 성장해왔던 품목들은 한국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 품목들, 스토리가 있는 품목들은 계속 수출이 성장해왔다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시장 중심으로 확장이 되어 왔다는 부분인데요. 지난 10년간 전반기 5년과 최근 5년을 비교해서 봤을 때 K푸드 수출은 최근으로 오면서 더 빠르게 수출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3대국 시장,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으로 오면서 그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상위 10대 시장도 역시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으로 오면서 그 성장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세부 권역별로 봤을 때는 아세안 시장은 과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CIS, 남미, 중동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비관세 규범의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환경이라든지 지속성 가능성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환경이라든지 포장, 탄소 규제와 관련된 어떤 규제들이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것들이 제품 경쟁력의 일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PPWR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을 넘어서 공급망 전반으로 환경이라든지 윤리, 투명성까지 요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형 유통사라든지 글로벌 바이어를 중심으로 ES 기준을 거래 조건에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소비 트렌드라든지 환경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K컬처와 K푸드에 대한 관심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K컬처가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K푸드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K 컨텐츠 소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소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K푸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글로벌 외식 시장에서 한식의 위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한식당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식당이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도 한식당이 수백 개가 생기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한식당이 등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2025년 미슐랭 뉴욕 가이드를 보시면은 한식당이 12개나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한식이 에스닉 푸드에서 프리미엄 외식으로 위상이 상승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K푸드의 적합성인데요. 글로벌 소비 트렌드는 건강이라든지 기능성, 발효, 식물성, 간편식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한식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굉장히 닿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거시 환경 변화는 수출에 조금 위협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통상 환경은 올해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린란드 문제도 또 관세 문제가 또 다시 또 이슈가 커질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물류비, 그다음에 공급망 불안정성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가격 전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더 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출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목 전략입니다. 양적 확대에서 앞으로 이제 질적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적의 확대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질적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 한식 식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식 식재료도 수많은 외국 상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외국인들한테 우리 상품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이유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그 이유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레시피라든지 어떤 스토리들을 결합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치라든지 장류, 정통주,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기능성이라든지 편의, 프리미엄을 결합한 상품군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우리의 좋은 원재료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수출의 질적 제고 및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성숙 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층의 세분화라든지 상품 포지션을 재정립하고 브랜드 관리라든지 유통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안정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같이 성장하는 시장과 같은 경우는 핵심 도시라든지 거점을 중심으로 진입을 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인증을 종합적으로 패키지하는 형태로 해서 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미라든지 중동과 같은 시장은 이 시장들을 단일 시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품목 단위로 선별해서 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테스트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공동 물류라든지 공공과 연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는 무엇을 어디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K푸드를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격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가격과 유통 조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인식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K푸드 가치를 단순히 어떤 상품으로서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라든지 문화, 이미지를 함께 소비하는 트렌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식을 글로벌 미식 문화로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겠고, 한식을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선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규범이라든지 ESG라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비용이 아닌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내재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리미엄 경쟁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국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소득층 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EU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준들을 차별적 진입 조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영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어떤 한 여러 가치사슬 중에서 어떤 한 특정 가치사슬에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사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GMO 원료를 썼는지, 유기농약을 썼는지, 그리고 안전한 시설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콜드체인으로 유통이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안전한 공급망 기준으로 해서 신뢰 가능한 수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출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드린 말씀은 비단 수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식품 성장과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시 우리 국민과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식품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